C# 프로그래밍에는 애트리뷰트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C++ 같은 경우는 C++ 버전 11부터 애트리뷰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요. ISO, CPP, ORG, 이 C++ 표준 웹사이트에서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눌러보고요. 이 페이지에서 컨트롤 F에서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찾아보면 11개가 나옵니다. allow, duplicate, attribute 이 부분이 나오고요. 이거는 GNU G++11 클랭 버전 13부터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보면 C++23 코어 랭귀지에서 애트리뷰트를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한 번 더 눌러보면 Attributes on Lambda 이 다큐멘트를 클릭해서 눌러보면 람다의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쓰는지 여기 내려가 보면 신텍스가 있습니다. 네, 람다 데클러레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애트리뷰트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리스트를 나타내는 괄호가 나옵니다. 이게 람다에서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때 쓰는 식입니다. 여기에 노디스카드를 여기다 넣어놨네요. 이거를 이번 동영상에서 사용해 볼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애트리뷰트를 찾아보면요. 여기에 likely, unlikely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no unique address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attribute for namespace and enumerator 그러니까 namespace와 enumerator에도 애트리뷰트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all through라는 애트리뷰트도 도입되었고요. no discard라는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이거는 C++ 17에서 no discard라는 애트리뷰트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no discard 이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애트리뷰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르만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1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4시 42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Programming이라는 시리즈의 네 번째 동영상이고요. C++ Attribute No Discard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No Discard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요. 경고를 오류로 처리하는 Warning as Error CUDA의 컴파일러 명령 X컴파일러 스위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CUDA를 C++으로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RAII 이디엄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C++ Attribute No Discard는 C++ 17에 도입되었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면 C++ Attribute No Discard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 17에 도입되었고요. C++ 20에서 No Discard의 문자열 스트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스트링을 지정하는 것은 C++ 20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CUDA 툴킷은 C++ 17밖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텍스는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 신텍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 Discard를 사용할 때 경고를 오류로 지정하는 컴파일러 스위치를 아셔야 합니다. CUDA 툴킷이 윈도우즈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컴파일러 CL 컴파일러를 사용하고요. CL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워닝을 오류로 처리하려면 WE 이렇게 하고 경고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경고를 오류로 처리하려면 WX 이 스위치를 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요. Advanced Math and Programming 해갖고 Advanced State of the Art CUDA Programming 오늘 현재 3개까지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보면 지금 현재까지 3개의 동영상을 촬영했고요.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순차적으로 시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001에서 CUDA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에러 핸들링 매크로를 정의했습니다. 이 에러 핸들링 매크로는 제가 임시로 만든 것이고요. C++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CUDA 이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동영상에서
제가 7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from previous video, 이게 소스 코드입니다. 이걸 눌러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풀고 rename 해갖고 004 no discard, 이 C++ 17에 도입된 no discard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사하고요. advanced CUDA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advanced CUDA 이 폴더를 클릭해서 열고요. 4번 폴더에서 event.cu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Ctrl B를 누릅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요 001 CUDA 이벤트 이 동영상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CUDA 이벤트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TalkPlayFun CUDA 에러 핸들러를 만들었는데요. 001 CUDA 이벤트 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우리가 CUDA 이벤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TalkPlayFun CUDA 에러 핸들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001 CUDA 이벤트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일단 event.cuda 이 파일이 실행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cd 004 no discard를 누르고요. nvcc std C++ 17을 사용해야 하고요. o n.exe 실행 파일 이름이고요. extended lambda 이 스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고요. expt relaxed context4 이 스위치도 필요하고요. x ptx as equal suppress stack size warning 이 옵션을 주셔야 하고요. 실행 파일 이름이 event.cu입니다. event.cu 이렇게 해서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s n 이렇게 보면 올바르게 실행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일은 001 CUDA 이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로 내려가 보면요. 플로팅 포인트 벤치마크에서 CUDA 이벤트 스타트 이벤트와 스탑 이벤트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CUDA 이벤트 크리에이터를 사용해서 스타트 이벤트와 스탑 이벤트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CUDA 이벤트 리코더를 사용해서 스타트 이벤트를 스트림, 디폴트 스트림에 집어넣고요. CUDA 이벤트 리코더를 사용해서 스탑 이벤트를 CUDA 스트림 0에다가 이벤트를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UDA 커널을 호출하고 스탑 이벤트를 스트림 0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동기화하고 스타트 이벤트와 스탑 이벤트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계산하고요. 디바이스를 동기화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이 블락이 닫히기 전에 제가 이거를 접어 올려 보겠는데요. do while 블락 속에서 while 블락이 닫히기 전에 이벤트를 destroy 해야 합니다. 이게 버그의 원인입니다. 왜 이게 버그의 원인이냐 그러면요. 위로 올라가 보면 중간에 만약에 버그가 발생했을 때 CUDA 에러 핸들러에서 이 팝업 창을 잘 보면 브레이크 명령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 루프를 빠져나와서 1위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크리에이션을 했고 스타트, 스탑 이벤트를 만들었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루프를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스타트와 스탑 두 이벤트를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C 프로그램의 단점인데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C++에서 이런 걸 방지하는 방법이요. RAII라고 부릅니다. RAII는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RAII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이런 이디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nclude 했어요. CUDA extension HPP 여기에다가 함수를 만듭니다. 여기로 내려오고요.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 이것도 접어 올리고요. talk, play, fun, CUDA extension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코드를 추가합니다. namespace hidden으로 들어가고요. end of namespace hidden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destroy CUDA object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void operator를 정의하는데요. auto라고 사용하겠습니다. ptr이고요. 이거는 exception을 throw 할 필요 없기 때문에 no except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 ptr의 타입이 뭐가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함수를 오버로드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destroy CUDA object는 이벤트에 대해서만 쓸 뿐만 아니라 스트림에 대해서도 사용할 거거든요. CUDA stream t object에 대해서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 ptr의 타입이 뭐가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sed cout 하고요. type of ptr 이렇게 해서 ptr 타입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talk, play, fun, get type category에서요 ptr을 보냅니다. sdd, end 이렇게 해서 ptr의 타입이 뭐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일단은 이게 CUDA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CUDA 이벤트 destroy를 사용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조금 이따 보면 아는데요. 이게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포인트의 값을 일단 retrieve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destroy CUDA object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template, type name, void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HPP 파일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펑션 템플레이트나 클래스 템플레이트 이런 타입형이나 템플레이트 엔터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로 만들어 준 거고요. 이거를 쓰지 않으려면 inline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템플레이트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return 타입은 auto고요. create 이벤트고요. CUDA 이벤트 t에서요. 편리하게 레퍼런스를 받습니다. 이벤트 이렇게요. 참고로 CUDA 이벤트 이 자체는요. 포인터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왜 안 나오죠? 제가 인텔리센스가 지금 올바르게 작동하는데 이거는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CUDA 이벤트 t ce 해서요. CUDA 이벤트 create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reference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address of 연산자입니다. 포인터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만들고요. sed cout create a new event sed end 이 부분은 버그를 다 잡은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고요. if ce가 CUDA success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벤트 만들기를 실패했다면 talk, play, fun sstream이고요. 프린트를 하나 만들고 프린트에 failed to create a new event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고요. talk, play, fun throw debug exception에서
print에 str 하면요 이 메시지가 exception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xception을 날리는 거고요. 성공할 경우에는 return을 하는데요. std unique ptr을 사용합니다. 제일 앞에 오는 건요 CUDA event t 타입이고요. 이거는 이벤트의 타입이고 이거는 destruct 타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destruct를 만들었는데요. destroy CUDA object에서요. 이 오퍼레이터에서 destruct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로 와서요. 이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데 이게 namespace hidden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struct 타입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줘야 하는데요. 이거 타입의 주소 타입, 그러니까 포인트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이벤트의 주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unique ptr을 이 함수에서 return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필요 없고요. disable 하고 auto uptr start 이렇게 하고요. 이 클래스는 namespace CUDA extensions에 들어있는데요. 여기 namespace 이름 있죠. 이거의 alias는 tce입니다. 여기 보면 create event가 있고요. 이거는 reference로 받습니다. 그래서 start를 보내면 되고요. 붙여놓고요. uptr sto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stop이 되어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create event 할 때 이거를 잘라내서 여기다 넣고요. 이벤트 만들기가 성공하면 이 메시지가 나오고 이벤트 만들기가 실패하면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파괴할 때요. sed cout an event destroyed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사용자는 여기에서요. 이벤트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이거를 1로 보내서 이벤트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 이벤트가 uptr이 이 블락을 벗어나면요. 아래에서 이 함수를 자동으로 불러준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에서 이벤트가 여기에서 블락을 딱 빠져나가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이거는 제일 끝에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루프를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브레이크 보이죠? 이 루프를 빠져나가더라도요. 이게 유니크 ptr이기 때문에 이것의 디스트럭터가 호출돼 갖고 디스트럭터가 이 유니크 ptr의 디스트럭터가요. destroy CUDA object 이 함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렇게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면 무조건 CUDA 이벤트의 디스트럭터가 CUDA 이벤트 디스트로이가 호출됩니다. 이렇게 해야 리소스 방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 해보고요. 232에서 여기에서 오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사용할 수 없으면 만들어 넣어주면 됩니다. CUDA 이벤트 T가 되고요. 이거는 포인트에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오토가 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CUDA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시 한번 빌드합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해보겠습니다. 246에서 value CUDA error t cannot be used initialize an entity of type CUDA event 246 헤헤이 이게 에러입니다. 에러 고쳤고요. 빌드가 되었고요. CLS하고 N을 눌러보면요. 우리가 이 코드에서는 CUDA 이벤트를 스타트를 디스트로이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벤트 만들 때 스타트 스탑 이벤트를 만들 때 이 메시지가 나왔고요.
이 루프를 빠져나가면서 이벤트가 자동으로 디스트로이 됐고요. 또 새로 만들어 갖고 루프 빠져나가면서 자동으로 디스트로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해야 리소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create 이벤트 할 때요, 여기서 create 이벤트 할 때 제가 여기에 UPTR 스타트로 이걸 받아줬는데요, 이거 안 받으면 오류입니다. 이걸 안 받고요, 이렇게 하면요 오류입니다. 오류. 왜냐하면요, 이 create 이벤트가 리턴하는 값이요 유니크 PTR입니다. create 이벤트가 리턴하는 게 유니크 PTR인데요, 유니크 PTR에 이 리턴 값의 개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게 리턴하는 순간 즉시 이 유니크 PTR의 디스트럭트가 호출되고요, 그로 인해서 CUDA 이벤트 디스트로이가 즉시 호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체를 받으면 디스트럭터가 호출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개체를 받지 않으면요, 값이 반환되는 순간 즉시 이벤트가, 이 스타트 이벤트가 여기서 디스트로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면요, 빌드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행할 때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런타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reate new event, 이벤트를 만들자마자 그 이벤트가 즉시 디스트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CUDA 에러가 63번째 줄에서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이벤트를 만들자 말자, 여기에서 스타트 크리에이트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자 말자, 이거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캡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destroy CUDA object의 CUDA 이벤트 디스트로이가 호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런타임에 이벤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63번째 줄에서요. 그래서 63번째 줄에서 이 스탑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요, 여기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빌드 해보면 빌드는 되는데 런타임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cls-n 해보면요, 59번째 줄에서 오류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59번째 줄에서 오류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류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하는 방법. 컴파일러에게 이거 아예 빌드 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애트리뷰트입니다. 여기다가요, no this card라는 애트리뷰트를 넣습니다. 이게 C++ 애트리뷰트고요, C++ 17에 이 no discard 애트리뷰트가 도입되었고, C++ 20부터는요 여기다가 oh my goodness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C++ 17에서는 이거 지원 안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1위로 돌아와서 이제 컴파일 할 때요, 컴파일 할 때 워닝 메시지가 나옵니다. 244번 콤마 200, 여기 제가 이거를 덜 지웠네요. CLS 하고요, 이번에는 빌드가 되었어요. 빌드가 되는데 워닝만 나와요. 예, 빌드가 되었고 워닝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DL에서 N 다 지우고요, 이제 없습니다. 다시 빌드 해보면요, 빌드가 되어요. 워닝이 나오고 no discard 이거 워닝이 나오죠.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워닝이 나오는데요, 이게
인텔 컴파일러에서 나오는 워닝입니다. 그리고 dir 해보면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하면 역시 올바르게 실행이 안됩니다. 56번에서요. 이 워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컴파일 할 때 워닝을 에러로 처리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X 컴파일러 이렇게 하고요. WE 아까 이게 워닝 번호가 뭐냐 그러면요 4834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에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 나오는 워닝인데요. C4834 워닝을 여기서 워닝을 에러로 처리해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워닝을 에러로 처리했기 때문에 빌드가 안됩니다. CL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서요 물음표를 해보면 한 번 더 누르고요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여기서 보면 WE 이 스위치입니다. Treat warning N as an error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 명령을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에게 주려면요 여기에서 X 컴파일러하고 스위치하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이 신텍스 아시겠죠? 워닝 4834를 오류로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거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 명령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거 기억하기가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이거 기억하기 번거로운 거 맞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여기에 제가 다큐멘테이션을 하나 붙여 넣는데요 이렇게요 이거를 컨트롤 클릭해서 눌러보면요 프래그마 워닝 에러 신텍스가 있습니다. 여기 신텍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프래그마 워닝을 report warning as an error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와서요 여기다 얘로 놓고요 여기에다가 프래그마 워닝 아까 그 워닝 번호가 여기서 4834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걸 적어주면 아까 여기에서 워닝 번호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 옵션을 주지 않아도 지금부터는 이제 워닝이 나오면 그걸 에러로 처리합니다. 에러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애트리뷰트 no discard를 사용하려면요 이렇게 프래그마 워닝 에러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면 이제 오류로 보고가 정확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실수 없이 코딩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빌드 되었고요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는 이제 이 메시지 필요 없는데요 이 메시지도 필요 없고 이 메시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쿠다 스트림도 이렇게 크리에이트하고 디스트로이 해야 되는데요 스트림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쿠다 스트림 개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그때 이 메시지를 삭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C++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